간절할 간자하겠습니다. 간절하다는 뜻이다. 자, 그럼 글자를 이제 글자를 써봅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절하다. 그래서 여기까지 글자만 하면 잘 모르겠대요. 여기에다가 마음 심자를 합친 글자거든요. 그죠? 여기서 글자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자? 이건 마음이다. 그런 뭘 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이 있다는 의미의 마음입니다. 이 글자가 무슨 자냐면요. 이게 씹다는 뜻입니다. 씹을 간자. 씹을 간자. 씹는 것은 뭘발로 씹겠죠. 그죠? 그러면 요것이 사실은 글자가 맹수를 의미하는 글자거든요. 네. 발 없는 벌레 치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이 글자는 지금의 의미를 해석한다면 이건 맹수입니다. 맹수 치 그래줘야 이것은 제대로 맞습니다. 발 없는 벌레 치 그것도 말이 이상하죠. 설문을 해석했을 때 보면 발 없는 벌레 치로 나왔단 말이에요. 네. 발 없는 벌레가 뭔데요? 위에. 그러면 누에가 뭐 씹어요? 누에가 이거 이런 의미가 씹을 간자의 의미가 맹수에 발이 있잖아요. 이거 그림을 그리나 하면 이렇게 그리거든요. 요 글자의 그림을 그리면 뱀? 위에 뱀 지렁이 다 바로 없죠. 근데 지금 뭘 그렸어요? 이빨 그려놨잖아요. 그 다음 이건 뭘 그렸을까요? 이게 뭐예요? 응? 다리요. 다리야. 그럼 꽁지. 이게 그러면 이게 뒤가 다리예요? 네, 다리요. 이건 꽁지잖아요. 허리가 있고 꽁지가 이렇게 있네. 아, 그러네. 발이 없는. 근데 발 없는 벌레다. 사전 찾으면 이래 나온다. 네. 발 없는 벌레 치로 나오는 글자입니다. 이 모양이 발이 없어요. 지금 있잖아요. 근데 왜 발이 없다고 이야기했을까? 이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맹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왜 이런 뜻을 갖느냐 하는 겁니다. 왜 발이 없는 벌레라고 했을까? 발이 없는 벌레가 꿈을 내면서 걷죠. 기어가죠. 네.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맹수가 짐승을 잡아먹을 때 소리를 내내걷대요. 발이 없는 벌레처럼 걷대요. 살금살금 가죠. 소리가 안 납니다. 첫째는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지 않고 기어가는 맹수의 형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맹수의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발 없는 벌레에서 누에처럼 꿈을 꾸는데 이런 벌레?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 발이 없다는 말을 거기다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그럼 맹수가 맞죠? 이거는 먹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이빨을 드러내고 조심스럽게 걷는 맹수구나 하는 의미가 된다. 요것은 그칠간자거든요. 그칠간 이건 그치다 혹은 머무를 간자입니다. 요 글자가 그치다 혹은 거기에 머무르다 혹은 어긋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씁니다. 그럼 맹수가 여기에서 보면 맹수가 거기에 머무르고 있다. 왜 머무르고 있을까요? 먹이를 보고 먹기 위해서 노려보고 있는 모습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 이게 누구의 마음인데요? 바로 맹수의 마음이다. 뭐 하고 싶은 마음이다? 먹고 싶은 바로 먹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맹수가 그 자리에 거쳐서 뭘 먹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서 씹는 의미. 잡으면 씹어 먹게 되죠. 그래서 씹은 거예요. 그 마음이 간절하다의 의미에 간절할 간이 될 수밖에 없다. 간절하는 마음에 씁니다. 간절 그러잖아요. 자, 간절 이랬습니다. 간절. 이게 끊을 절자죠. 왜 끊을 절자를 썼을까요? 간절. 끊어버린 거죠. 이빨에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씹을 때는요, 이것이 고기가 끊어질 때까지 씹죠. 질근질근한 상태로 그냥 안 끊어질 때 꿀떡 삼켜버립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끊어질 때까지 씹게 되는 것을 말하죠. 응? 끊어질 때까지 씹으면 결국은 끊어지죠. 그러면 됐구나 하고 그러면 일이 이루어지는 의미가 된다. 이 이야기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이 성취되는 것을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다. 끊어질 때까지 씹게 되어 있는 법이다.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이 글자를, 이 전체의 글자를 씹다는 의미를 썼던 거예요. 씹으려. 그러니까 결국 씹고 싶은 마음이 될 수밖에 돼 있어요. 응? 먹이를 씹는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글자를 또다시 변경해 봅시다. 자, 여기다 글자, 이런 글자가 있고 있어요. 이거 씹고 싶, 간절하죠? 이 간절한 마음이란 말은 이제 마음심만 뺐습니다. 자, 이거는 뭐 하고 싶은 곳인가 보세요. 자, 이 글씨가 급수가 좀 올라갔습니다. 자, 뭐 하고 싶은 흙이에요? 씹고 싶은 흙이죠? 그 개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개가 날 간자입니다. 개가 날 간입니다. 결국 이 흙에서는 씹고 싶은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가 나다는 말을 썼죠. 개가 날 간. 뭘 개가 날 간입니다. 개가 나다는 말에 쓸 수가. 그죠? 개가 날 땅이거든요. 그죠? 씹고 싶은 땅이니까 바로 그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개가 난다는 것이죠. 결국 거기에서 농작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개가 난다는 말이죠. 왜 개가 나면 왜 하는데요? 농작물을 만들어내려고요. 그렇잖아요.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죠. 그런 땅 아니에요. 그게 개가 난다는 말을 할 수밖에 돼 있습니까? 당연히. 이제 그 글자의 의미가 바로 들어오죠. 이게 의미 자체가. 그래서 간절하다의 의미에 간다. 그래서 이 글자를 마음 심으려고 해서 그렇게 먹고 싶은 마음을 이야기해요. 씹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자, 간절할 간자기도 하지만 정성간이다는 말을 썼죠. 간절하기 때문에. 왜? 먹이를 먹으려면 참고 기다리는 그 정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성이 있어야 되는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정성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참 말 잘 만들어놨죠. 요즘 기다리다는 뜻이네요. 그건 기다리려면 그거 간절하다는 말은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간절할 간. 그래서 간청하다. 무엇을 간구하다. 간구하는 것은 간자. 그 다음에 거울입니다. 거울은 강의를. 거울은 옛날에 뭐로 만들었어요? 새. 무슨 쇠? 그냥 쇠덩어리를 만들었어요. 합판 아닌가? 에이, 옛날에 그걸 뭘로 만들어요? 불이 아니야. 바로 구리 그거였어요. 그래서 동경이란 말을 썼잖아요. 구리 동자를 썼잖아요. 구리를 갖고 옛날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구리가 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거울이 있었습니까? 거울이 없었죠, 옛날에는. 거울 없을 때는 뭘 갖고 사람 얼굴을 비춰봤을까요? 대야에 물. 대야에 물 떠났죠. 그러니까 대야에 물 떴습니다. 그래서 물을 떠서 처음에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물이 조금만 출렁거려버리면 사람 그림자가 흐려졌겠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대용할 수 있는 뭔가 없을까 하니까 바로 이제 구리를 갈아서 구리를 갈면은 이런 구리가 이제 옛날 동그랗게 만들었겠죠. 이게 처음에는 어툴투툴해서 보이질 않죠. 근데 이걸 계속 갈아보세요. 갈면은 매끈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얼굴이 비치지 않느냐. 응? 그래서 거울의 원조는 뭐냐? 거울을 만들게 된 동기는 물을 보고 만들거든요. 물에 비치니까. 그래서 거울의 원조는 물입니다, 사실은요.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쇠를 갈아서 이게 볼감자잖아요. 쇠를 갈아서 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거울이죠. 그래서 거울 감독을 했던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래서 감별하다, 무엇을 감상하다 이런 말에도 쓸 수 있는 것이고요. 거울은 뭔가를 비춰보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비춰보게끔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쓰는 말에는 귀감이 된다는 말도 쓰죠. 이게 본보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귀감의 말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거울 감자입니다. 이렇게 쓰면 뭐가 될까요? 이번엔 쇠를 뺐습니다. 이 쇠가 사실은 옛날에는 볼 수 있는 거울이 바로 아까 동경에 의해서 구리 같은 것을 하면
쇳입니다. 그때는 적금이라고 했죠. 붉은 쇠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 이번에는 이렇게 쓰면, 이건 풀이죠. 이건 보다는 뜻이죠. 그죠? 자, 이게 무슨 자냐? 자, 쪽입니다. 이것은 쪽이라는 뜻이죠. 쪽풀이거든요. 풀이기 때문에 의미가 풀, 쪽일 수밖에. 쪽은 나무 되겠습니다. 근데 풀을 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의 쪽인가? 쪽을 들이기 때문이에요. 쪽물을 들여서 물감에 천에다가 쪽물을 들이죠. 쪽물 들이면 색깔이 어떤 색깔이 나와요? 푸른색. 푸른색이죠. 쪽빛이 물들잖아요. 그 색깔로 만든 불이 요새 이야기는요, 인디고 색깔 알죠? 인디고색. 그게 쪽불색입니다. 영어로 하면 인디고 뭐 이런 식으로 되나? 그렇게 되는 색입니다. 그런 색깔이라는 거예요. 쪽물 들을 때, 쪽물을 이제 염색을 드립니다. 그 쪽물 들을 몇 번 물 들여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툭 담갔다 빼면은 물이 제대로 들까요? 그래서 천을 갖다가 국에서 넣습니다. 이렇게. 쪽물 이제 큰 대야에다가 이렇게 담글 거 아닙니까? 넣습니다. 한 번에 쪽물이 제대로 안 먹습니다. 응? 자, 염색한다는 말을 써볼게요. 염색은 어떻게 되나? 자, 물들일 염자를 이렇게 쓰죠. 이게 물들일 염자. 물을 들이다. 염색한다. 그래서 염색, 그 색을 물들이다 이 말이죠. 염색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염색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글자로 보면 물들이는 도구를 어디서 뺐다고? 이 물을 갖다가 나무나 풀 같은 데서 뺀 겁니다. 여기는 나무라고 써있죠. 그죠? 자, 거기서 뺐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여기 물을 냈죠. 여기 점이 문제 아니에요. 9번이라는 말을 썼다? 그러면 쪽물을 9번 넣는다는 거 아닌가? 이 의미가 아닙니다. 9번의 개념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구호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힘껏 이해합니다. 숫자에서는 숫자는 1에서 10까지를 전부 다 제일 큰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라는 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물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완벽하게 물을 들이기는 사실 좀 힘들긴 합니다만은 최대한 완벽히 가깝게 물을 들이겠죠. 그래서 이게 최대한 물을 들인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쪽물 들일 때는 최소한 몇 번 물 들이냐면요, 최소한 20번은 물 들여야 돼요. 그래야 쪽물이 제대로 돼요. 그래서 담궈서 물 들이는 걸 또 한 번 확인하고 또 쪽물 들고 또 물 들고 이게 계속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다는 말을 쓸 수밖에 없죠. 물이 제대로 들었는가 들지 않았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물 들이다 보면 어떤 데는 좀 진하게 먹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좀 연하게 먹을 수도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빼보면 얼룩져 있을 거 아닙니까? 얼룩지면 처음 쓸 수가 없죠. 응? 그래서 얼룩적에 물감을 들였다. 그러면은 이게 쪽이죠. 그죠? 그러면 쪽팔린다. 제대로 물 못 들였죠. 이 쪽팔리는 거. 우리가 쓰는 말이 이런 말들이에요. 쪽팔린다. 그래서 남색이 제대로 먹으려면 20번 이상은 들여야 돼요. 9번이 아닙니다. 자, 이런 뜻이 바로 쪽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볼감자가 본다는 의미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 가든가. 자, 그 다음 글자를 가볼게요. 굳셀 감자입니다. 굳세다는 뜻이다. 이 글자가 무슨 자냐입니다. 이 글자가 무슨 자죠? 여기까지만 참 하나 쓰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이거 무슨 자죠? 그물망자입니다. 그물을 그린다. 그러니까 이 그물을 그리면은 그물은 이렇게 생겼지. 그물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냥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물은 이 X자 형태로 이렇게 꼬아져 있죠? 그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그물망. 그물은 왜 음을망이라고 했을까요? 오, 이게 망할 망자거든요. 죽을 망자거든요.
거물에 걸리면 다 죽죠. 망이 효과를 그대로 가죠. 그래서 거물은 망이다. 걸리면 죽는다 이겁니다. 고기가 걸려도 죽고 새가 걸려도 죽고 마찬가지 그죠? 그래서 망의 효과를 가져야 돼요. 거물은 망이다. 자, 이번에는 여기가 거물 쳐져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산이죠. 산이 거물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 이름을 언덕강이라는 글자죠. 언덕강. 혹은 이것을 산등성이다. 산등성에는 이런 것이 산등성이죠. 이렇게 되면 이게 산등성이죠. 이런 것들이. 네? 산등성이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물들이 여기에 전부 다 보면은 볼들이 삐죽삐죽하게 있으면서 단단하죠. 이게 산이 골산들 같은 거 보면은 이게 다 거물 쳐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산들이 보면 그런데 이 언덕이 거물 쳐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물 쳐진 언덕 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강해요? 칼로 내리쳐요. 안 깨질 만하죠. 쪼개집니까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철처럼 강하기도 한 겁니다. 이 언덕이 단단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굳세다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강철 같다 하는 말을 쓸 때는 이렇게 쓰면 되죠. 강철은 쇠잖아요. 그러니까 요 의미가 글자를 쇠금자를 넣으면은 요렇게 넣으면 이게 바로 강철이 되거든요. 강철, 강. 강이라는 음가가 뭔데요? 강하다는 음가를 그대로 지니잖아요. 강 글자가 어떤 한자에 붙으면서도 강이라는 소리가 나오면요. 전부 다 굳세고 단단한 것을 의미합니다. 음가가 강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강한 겁니다. 강자가 들어있어서 약하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강하다는 말을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강철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 굳세고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어떤 실일까요? 강한 실이겠죠. 바로 이 그물을 의미하는 별이강이라는 글자가 될 수가 있겠죠. 별이가 뭔데요? 강, 이것도 강하다는 거죠. 아, 별이란 말을 들어보긴 했는데 어디서 나온 말인가를 알아야죠. 네. 그물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별이 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그물이 어떻게 생각을 또 봐야죠. 그물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물을 던져보면요. 이게 촥 던지지 않습니까? 물고기 잡을 때.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손으로 이렇게 쥐겠죠. 그물을 던져보면 여기 중심에 이렇게 있고 그물이 이렇게 퍼집니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퍼지겠죠. 그물이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제 추가 달려있고, 그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에? 그러면 요걸 던지게 되면 여기에 그물이 물고기들이 끼어서 잡히게 되잖아요. 이걸 던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 큰 밧줄 있죠. 이게 끊어지지 않는 중심되는 밧줄을 별이라고 해요. 별이 강입니다. 자, 뭐가 별이 강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이 그물을 보면은 여기 중간중간에 요것보다는 가늘지만 또 굵은 줄이 심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굵은 밧줄이 또 있죠? 또 여기도 보면 중간중간에 또 이 밧줄이 이렇게 들어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응? 요거는 별이 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실은 실인데 요거는 구부러지다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구부러져야 됩니다. 그래서 큰 밧줄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있거든요. 요 안속에 또 뭐가 있습니까? 짜잔한 그물이 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요건 뭐라고 하는데요? 요건 그물코라 그러죠. 그물코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것이 한 개가 터져지면 어떻게 될까요? 터져지면은 줄줄줄줄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물잡이를 하고 나면은 코가 터져진 곳이 있는 것은 다 새로 깊지요. 어부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깊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코가 터지면은 이 그물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 입었을 때 실에 코 한 번 나가면 우리가 옷도 마찬가지로 코 나간다 그랬죠. 풀어져. 코
나오면 줄줄줄 빠져버리죠. 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물은 코가 빠져버리면 물고기가 여기에 잡히다가도 그물 코가 빠졌으면 그걸로 다 빠지게? 그러니까 그물을 항상 손질을 해요. 그래서 그물은 썩어 나면 어떻게 돼요? 그물은 썩어 나면 항상 말려놔야 돼요. 곧게 펴서 그물을 곧게 펴서 벽처럼 말려야 됩니다. 수분이 있는 상태대로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그물코가 시리잖아요. 살아서 결국에 썩지. 사가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물은 이게 그물망자잖아요. 결국 그죠? 여기는 그물망이죠. 그물은 곱게 펴서 둬야 되죠. 그것을 저를 펴두다 해서 둘치 거기에 두다. 조치하다. 처치하다. 그 자리에 두는 것을 어떻게 펴서 둬야 된다고? 곱게 펴서 둬야 되는 겁니다. 그물을 칠 때도 곱게 치기도 하지만 말릴 때도 곱게 펴서 말려야 됩니다. 그물 국에서 그냥 다 뭉쳐서 놓으면요. 말려지는 부분도 있고 그거 안 말려지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물이 썩어버리면은 안 되죠. 그물을 삭아버리면 또 익기가 굉장히 까탈스럽습니다. 그죠? 끊어진 것은 익기가 쉬운데 삭아버리면은 이게 좀 힘들죠. 옷도 삭아버리면은 좀 하기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죠. 자, 별이 강. 그래서 이 별이는 이 줄이잖아요. 그래서 이 줄을 잡았을 때 이 줄만 잡아당기면 다 잡혀 올라오잖아요. 뭐 다른 데 여기 잡습니까? 아니죠. 근데 굉장히 강해야 되죠. 응? 그래서 별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또 강하다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별이 기와 별이 강을 합쳐서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별이 기와 별이 강을 갖다가 곱게만 펴준다면 속에 들어있는 그물 코는요 자동적으로 펴지죠. 네. 그걸 기강 잡는다 그래요. 일일이 그 밑에 있는 짜잔한 것까지 다 펼 필요가 없죠. 큰 덩어리만 곱게 쭉쭉쭉 펴버리면 다 아래 거는 자동적으로 쪽쪽 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강을 잡는다. 이 말을 하고 쓰는 말입니다. 그 밑에 보면 별이 강까지 했습니다. 그죠? 별이 강입니다. 자, 쓰는 말에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강이죠. 그죠? 글자를 이렇게 써 읽어볼래요? 그래서 한 번 더 읽으면 대강이죠. 큰 것만 지금 대충 했죠. 그죠? 이걸 대강하다 이 말입니다. 큰 줄거리만 대충 했죠? 큰 줄거리만 이 말입니다. 그 대강해요. 이거 비슷한 말이 뭡니까? 대충 하는 거 아닙니까? 어? 원래 대충도 원래는 대충. 대충은 뭐라고? 대강에 무슨 말이 대충 한다는 말 쓰잖아요. 우리 말에는 대충인데 내가 이게 비슷한 말이죠. 대강이나 대충이나 네. 우리 쓴말 비슷하잖아요. 근데 한자로는 대충이 아니고요. 대충. 요 말이 이게 다 총자거든요. 요 말이 지금 대충으로 우리 말화돼서 바뀌어버렸습니다. 충이 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충인데 대충이라는 말로 바뀌었죠. 크게 대충 하는 겁니다. 큰 줄거리만 잡아버리거든요. 대강도 큰 줄거리만 잡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말이거든요. 이 말이 재밌게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이 이제 요 별이 강과 별이 기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기는 요건 구부러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요 밑부분은 그물을 끌어올 때 구겨지는 겁니다. 구겨져야지만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빳빳하면요. 이 실들이 빳빳하면은 일자로 뻣뻣하면 이거 끌어올리면 아래쪽이 뻣뻣해서 잡혀지지 않습니다. 이해되죠?
요거는 좀 구부러지는, 굽어지는 이 힘이 있어요. 자, 이것이 기가